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82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정일 PD가 없으니까 확실히 그 이상한 소리가 안 나네. 막 이런 소리 내잖아요, PD가. 아, 없다고 바로 이렇게. 나는 그 소리가 내가 낼 수 없는 소리여서 이 내가 말하는 이상하다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니야. 약간의 아무튼 희한한 소리를 내셨는데 우리 이정일 PD가 아시다시피 아프십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를걸요. 아직 우리 방송도 안 했고. 생각해보니 인사도 안 했습니다. 큰일 났군. 자, 오늘 거의 편집하지 않고 생으로 내보낼 생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실수를 해서 우리 청취자들을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저희 이정일 PD께서 사실은 지난주 내내 아팠는데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막 계속 얘기를 할 때 우리끼리 많은 추측을 하고 뭐 이 병원에 가봐라 침을 맞아라 막 했는데 알고 보니 독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독감 진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독감 판정을 받고 저희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독감이 걸린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정일 PD보다는 우리를 먼저 고민하면서 그동안 같은 공간에서 며칠 동안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서 녹음을 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격리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정일 PD에게 조금 더 쉬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알바생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 알바생이 엄청 반가우신 분입니다. 네. 엄청나게 반가운 분을 인사 좀 하시죠. 목소리로만. 누구죠? 당신은 누구?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이라고. 예, 수영 PD입니다. 예, 수영 PD 저희가 예전에 민원연이 국민TV에 민동기의 뉴스바에 민원연의 뉴스박을 토요일 버전을 우리가 분양받아서 열심히 같이 한 적 있었죠. 그때 당시에 같이 그 방송을 만들어 주셨던 수영 PD를 저희가 잠깐 SOS를 요청해서요. 이정희 PD와의 인연과 기타 등등으로 지금 나와서 저희 녹음을 오늘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왜냐면은 이 PD님이 완전히 낫기 전에는 안 나오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당분간 저희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많이 공들이지 마시고 그냥 저희 이 방송이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데 저는 큰 의미를 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막 욕해도 되나요? 그럼? 그렇진 않죠. 그건 자릅니다. 우리 수영 PD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어제 저희가 안 해서 지금 내용이 엄청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해야 될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어 스크랩인데요. 미디어 스크랩도 주말 이틀이 지나가고 또 어제까지 있어가지고요. 내용이 너무 굵직한 게 많은데 저희가 좀 날리고 죽이고 해서 한 3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먼저 나은 씨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극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거 전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 단독 보도입니다. 최남수 YTN 사장 이번엔 여성 성적 대성화 논란이라는 기사인데요. 김도영 기자의 기사입니다. 네, 제목 그대로요. 최남수 YTN 사장이 이상한 짓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상한 짓을 했냐면요. 트위터. 네,
역시 퍼거슨. 네. 예, 트윈낭. 근데 네. 지금 있다는 건 아니죠? 네, 과거에 있었던 네. 일이 이제 다시 확인이 된 건데요. 이게 한두 번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네. 주로 어떤 거랬냐면요. 여성의 외모나 몸매 등에 대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막 올립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사를 좀 맞고 오셨나 봐요. 2010년입니다. 으악, 오늘 간호원은 주사도 아프게 엉덩이도 뒤따 아프게 때린다. 역할 바꿔보자고 하고 싶당. 흐흐. 뭐야? 흠이 간호원 아가씨 궁디에 주사 2방 두드려주는 손은 좋은데 주사는 0. 아니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살아남을 줄 알았나? 너무 신기하다. 사회인이 나이가 드신 심지어 분.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 재직하던 시절이에요. 너무 신기하네요. SNS를 잘 모르나 봐. 아니요. 남들이 본다는 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한 거예요. 이분은 2010년에 트위터 입문서를 펴낼 정도로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고 예, 있는. 트위터의 메커니즘 이걸 내가 어. 쓰면은 누가 보고 이런 걸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이분이 2009년에는요 자사 앵커를 언급하는 농담을 던지게 됐는데요. 네.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 미녀 앵커 번개 중입니다. 싱글분들 손 들어주세요. 뭐야? 저희 회사 미녀 앵커 한 명 추가합니다. 싱글들 주목이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완전 무슨 그거는 그 앵커가 진짜 항의했어야 될 만한 네, 내용이네요. 무슨 상품 진열하듯이 말이죠. 뭐야? 걸었어도 뭐 그냥 뭐 무관하다. 그리고 저녁 행사에서 여성 앵커를 소개하며 미혼이라고 했더니 남성들 환호성이 행사 종료 후 한국 남성들은 쭈삣쭈삣하며 뭐 이런 이성 뭐 알 수 없는 왜 그러는 거야? 말들을 했고요. 네, 2012년에도요. 아 이게 이 트윗 정말 불쾌한데 운동할 때 여성분이 옆에서 같이 운동하거나 뒤에 서 있으면 괜히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건 무슨 좋아요? 막 이런. 네. 이분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조시죠 전형적인. 그게 이상이 있는 겁니다, 소장님. 네, 이렇게 말은 하면서 함부로 안 됩니다. 뭐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밝혀진 다음에 미디어 오늘 기자가 전화를 했겠죠. 왜 이런 걸 했느냐라고 하니까 최 사장의 어떤 입장은 당시엔 내가 트위터 1세대였고 네, 그렇게 아니 무슨 상관이야 1세대인 게.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부심을 한번 부립니다. 이렇게 1세대였고 이런 걸 본 사람들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은 다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이었다. 네. 그리고 웃기기 위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인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과했다는 걸 인정한다. 무슨 소리야? 네, 도대체. 아니 그럼 간호사하고도 사적으로 친했대요? 나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주산아준 간호사랑 사적으로 친해서 그런. 야 진짜 기분 나. 간호사들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그렇게 대상화되는 안 그래도 게, 대상화돼서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그런 주사 좀 놔줬다고 그런 햇소리를 트위터에다 하다니. 자 지금 이분이 YTN 사장입니다, 무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유감이고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겠다라고. 웃기네 이제 끝났어. 교훈으로 삼는데. 끝났어. 야씨. 이거 왜 미리 좀 밝혀졌어야 되는데 진짜. 미디어늘이 한 건 했네요.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더 네. 너무 부끄러워요. 미디어늘이 한 건 했어요. 네. YTN 정말 네. 큰일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보통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은 사장에서 스스로 물러날 만한 그런 부끄러워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일인데. 진짜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네. 네, 근데 뭐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예, 식으로 교훈으로 사실상 삼으시겠다는 걸로 봐선 물러날 것 같진 그렇죠.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런 황당한 일 다음으로 다음 두 소식은? 번째는 지금 사실 우리가 상품권 페이 이거 너무 보도 안 하고 보도 타사에서 특히 방송사에서 보도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논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아무튼 그렇게 계속 침묵하는 게 심각하다 했는데 자 우리가 다 공범자들이다 모두들 SBS만 문제가 아니다 했는데 한겨레 21이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KBS 상품권이 네. 나왔네요. 이 얘기를 이봉활동가가 해주세요. 네, 작가 네. 그리고 PD들, 그러니까 PD들은 이제 주로 비정규직 PD나 외주 제작사 PD 분들, 방송사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월급을 이제 상품권으로 주는, 그래서 상품권 깡을 해서 수수료까지 떼고 월급을 받아가게 하는 그런 관행이 지금 방송사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SBS가 처음으로 보도가 됐다면은 한겨레 21이 이제 KBS도 보도를 한 겁니다. 네. K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들을 구하면서 네. 작가들 아르바이트, 이제 막내 작가, 인턴 작가 이런 거를 구하면서 그 구인 광고에 페이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해놨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프로그램 이게 구인 광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프로그램명 KBS 1TV 아침마당 근무처 KBS 본사 근무 형태 매일 수요일만 상근 오전 8시 출근 경력 무관
고려 회사 내규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으로 매주 10만 원 지급이라고. 네. 이게 구인 광고예요. 회사 내규가 대체 어떻게 되는 자, 거야? 이 KBS 내규가 이게 사실이라면 KBS 내규에 정말로 그 고려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써 있다면 네. 이 KBS가 정말 심각한 노동법 위반을 대놓고 내규에서 저지르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KBS에 일했던 많은 PD들과 작가 여러분들이 지난 SBS 보도 이후에 많은 지금 제보들을 또 주고 계신 상황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로 관행화되어 있냐면은 많은 제보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네. 난 잘못된 걸 몰랐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원래 이렇게 사는 원래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 근데 지난주에 한겨레 보도가 나오고 이게 약간 이슈화가 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게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이 맞구나. 이제서야 느끼시고 막 제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프로그램, 모든 방송사에 지금 관행화가 돼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은 만약에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이제 비정규직들, 작가나 비정규직 PD들에게 이렇게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수많은 상품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거를 또 이제 한겨레 21이 좀 취재를 했어요. 그 결과 방송사에 엄청나게 많은 그 문화상품권 회사들이 문화상품권 형태로 이제 협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협찬 광고를 하려면은 회사와 KBS, 그러니까 KBS가 코바코를 거쳐서 그 광고를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그런 절차를 모두 어기고 네. KBS가 직접적으로 문화상품권 회사들로부터 그 협찬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문화상품권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통 그 프로그램 끝나고 협찬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배너 형태로. 혹시 거기 문화상품권 이렇게 예. 뜨면 그게 거기서 그 업체에서 네. 이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끝나면 이렇게 협찬이 쭉 올라오잖아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진행자가 그걸 읽어주기도 하죠. 어디서 뭐 줬다고 막 주르륵 읊어주잖아요. 네. 이제 그게 보통 편당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 배너 광고 하나 할 때마다. 근데 이 문화상품권 회사들이 그 500만 원의 협찬금을 죄다 문화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코바코를 거치지 않으니까 일정 부분의 그 수수료를 떼지 않죠. 그러니까 전액 그냥 KBS에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KBS가 부당하게 원래는 그게 협찬을 왜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제작할 때 잘 이렇게 프로그램에 좀 보탬이 되라 이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임금으로 쓰면 안 돼요. 노동자들 임금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임금으로 쓰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한겨레 21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불법의 형태가 발견되고 있고 심지어 모 KBS PD는 구성 작가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네. 그럼 뭐예요? 노예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협찬은요 코바코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코바코를 거쳐야 되는 거는 광고 영업이고요. 광고 영업과 협찬이 그러니까 광고와 협찬이 다르고 광고는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코바코를 거쳐야 되고 그걸 안 거치면 진짜 문제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협찬이 음성화되어 있고요. 협찬에 대한 규정이 진짜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최민희 의원께서 전에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이 문제를 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협찬 문제 때문에 음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 활동가면서 활동가로 있다가 최민희 의원실에서 그 보좌관으로 있었던 그 친구가 요번에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최근에 KBS 감사에서도 이게 버젓이 걸렸더라고요. KBS 감사 결과에 이게 그냥 내용이 다 있어요. 임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거, 뭐 개선하라 이런 식의 내용이 정확하게 다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협찬 고지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정말 별로여가지고 협찬 고지를 안 해도 되고 협찬에 대한 제한도 없고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이 어찌됐든 음성적인 방법을 막되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는 것을 열어줘야 되는 KBS에 그러니까 KBS가 아니고 방송사가 그거는 맞는데 이게 뭔가 막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장난치고 감추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이게 좀 문제다라는 그 거예요. 부분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마지막에 프로그램 마지막에 이제 배너 형태로 광고를 띄우는 이게 이제 협찬 형식으로 받고 있어서 네.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네.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변형된 형태, 어떻게 보면 편법 형태의 광고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이걸 협찬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조금 그 제작비를 이제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네. 한겨레 21일에서 그런 지적을 소개를 했고 문제는 협찬이라고 해도 그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협찬고제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그 방송사가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를 협찬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네. 이를 현물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KBS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찬이라고 인정을 한다 해도 이게 상품권 형태로 받는 것이 과연 규칙을 지킨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품권을 직접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도 역시나 지금 굉장히 논란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KBS PD 같은 경우에는 어째서 그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읊어드리면 구성 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겨레 21이 내놓은 보도는 모두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 21에 항의를 했다고 누가요? 합니다. KBS 모 PD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정답이라기보다는 그 전 보도에 나왔지만 누가 말했잖아요. 당신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든 그들은 노동자다. 이 말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별 방법으로 그 고용의 형태를 너무 이상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노동자예요. 돈을 주기 때문에 임금을 주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노동의 가치만큼 시간만큼 정확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막 이상한 식으로 계약을 해놓고 너는 노동자가 아니야. 너는 뭐가 아니야. 뭐 너는 특수관계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질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튼 말이 필요 없고 그냥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었다. 그러니 개선하겠다.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 현재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나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변명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문제라는 되는 거예요. 얘긴 게 뭐 판결이 있으니까 그거 법리적인 건 또 따져봐야겠지만은 네. 아니 멀쩡하게 자기네 구인 광고에 올리면서 구인 광고라는 거 자체가 노동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 뭐 이 작가들이 무슨 봉사활동하러 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다.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니 구인 광고를 올려놓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방청객을 모집한 것처럼 써 있어. 네. 그 실제로 그 상품권을 줄 때 그 방송에서 이러다 상품권 뭐 방송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뭐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는 방송들도 있어요. 예능에서. 네. 근데 그걸 나는 항상 생각했어. 저걸 누구한테 준다는 소리일까? 방청객한테 막 나눠주나? 저도 방청객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네. 아니면 뭔가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사연을 보내주는 그 사람들 중에 채택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채택된 사람 방송에 출연하니까 출연료를 받을 거고 뭔가 그런 식으로 쓰나? 막 이렇게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이게 지금 작가나 이런 특히 뭐 카메라 이런 분들의 인건비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자기들이 깡을 해서 현금으로만 줬어도 그렇잖아요. 네네. 현금으로만 줬어도 처음부터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황당한 소식 3개가 쭉 있는데요. 이제 주말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놀렸던 까칠남녀 EBS 까칠남녀의 오신 뭐라 그러지 학부모 단체의 시위를 우리가 엄청나게 놀렸잖아요. 당근에다가 콘돔 씌워가지고 나눠주면서 막 설명하셨던 이걸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야채를 동원하셔서 시위를 하신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은하선 작가라는 네, 분이 EBS 있습니다. 까칠남녀. 까칠남녀에 출연하는. 근데 이 분을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가 2회분이 남았어요. 이미 폐지가 결정된 프로그램이고 2회분이 남겨져 있는데 이분이 첫 회부터 지금까지 쭉 출연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행자 이외에는 이분이 제일 오래 네, 진행자와 고정 고정으로 여태까지 쭉 같이 했던 은하선 분인데 작가입니다. 이 은하선 작가에게 EBS가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한 거예요. 2회를 남겨놓고 방송이 이제 12회 그러니까 마지막 그 2회를 남겨놓고 일방 하차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마컬럼니스트 그분께 마치 일방 하차를 KBS에서 너 못 나와 이렇게 한 것처럼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은하선 씨가 일단은 본인은 당연히 의사가 없고요. 일방적으로 이런 이제 결정을 당한 거고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EBS CP가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EBS 제작진 그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제작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오늘 아침 보도에서는 은하선 하차를 반대하면서 모든 그 출연자들이 다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아람 작가, 문희정 문화평론가,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문화연구소 교수가 공동성명을 내서 EBS 까칠남녀의 은하선 작가 하차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본인들은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 마지막 녹화 참여를 보이콧한다.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까칠남녀 담당 CP가 개인의 결격 사유 때문에 은 작가를 하차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하선 작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너무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김 부장님, 저희 논평을 작성하는 어제 이제 저희도 논평 초안을 썼는데 제가 은하선 작가에 대한 공격이 너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너무 논란이 되고 이 사람을 공격하니까 보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성애 반대하는 그분들이 은하선 작가 너무 공격하니까 EBS가 이거를 꼬리 자르기처럼 논란이 너무 심하니 당신이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결정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와 그걸 반론을 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제가 어제 이제 같이 좀 토론을 막 했는데 그런 가치조차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정책부장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방송에서 사람들이 은하선 작가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분이 방송에서 나는 나도 자위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 당근 이런 거를 주면서 이런 걸로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그냥 단순한 성담론 수준이 아니고 진짜 혐오, 게다가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인 거예요. 성소수자는 당신의 그런 성적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걸 말하면 다 이런 식으로 가서 완전히 그냥 사람을 죽여놓는 거죠. 완전 매장시키는 이런 행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명백한 혐오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하선 작가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런 혐오 범죄를 막아주기는커녕 EBS가 내가 그 논란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EBS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생각한 것을 빨리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EBS가 이전 정부의 사장이 아니고 지금 다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요구하면 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아무튼 빨리 새로운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라고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방송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2회 남은 거예요. 마지막 녹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해야 되는 그 녹화의 사전 인터뷰까지 다 마쳤대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정하는 사전 인터뷰를 미리 한대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서 작가들이 대본을 쓰는 거고 그걸 다 맞춰서 대본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말도 안 된다. 다들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진짜 거듭 보니까 이 방송에 봉우 씨가 이거 모니터를 좀 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별 문제가 없어요. 아무 내용도 이제 전학연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네. 방송용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정말, 게다가 저희가 어제 논평 초안에 진짜 제가 쓰면서도 어이가 없었던 게 자유한국당 이거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박대출. 예.
그러면서 반교육적인 방송을 했다고 EBS가 막 그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디가 반교육적이냐. 당신들의 성적 취향과 맞지 않으면 다 반교육적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아유, 정말 짜증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튼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은하선 작가의 그가 사실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제 느낌에 제가 이 문제를 때문에 몇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동안의 성적 소수자 분들이 너무 많이 위축됐구나.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말 거의 뭐 완전히 무슨 거의 마녀사냥하듯이 계속 사람을 그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는 그런 뭐라 그러지 불안함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자기 권리인데 이거를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말도 못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신뢰가 될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 거야, 부담스러울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다들 이런 옛날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막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다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최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있었던 심의를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만 나오면 거의 다 문제로 엄청나게 중징계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송인들은 이제 이런 아이템을 전혀 다룰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면 일부 그런 분들이 또 와가지고 막 융단 폭격을 가하고 그러면 점점 우리가 더 입지가 좁아지면서 서로 이 문제를 외면하게 되게 저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저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정말 그거는 불의에 우리가 그냥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번 문제는 좀 공론화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EBS가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를 합니다. 네. 실제로 박대출 의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 EBS 까칠남녀 지난달 25일 방송, 1일 방송 그 성소수자 특집을 지금 12일을 넣어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뭐 심의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단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또 지켜봐야 돼요. 그럼요. 우리 지켜볼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민원연이 넣어놓은 민원만 지금 한 500개 정도가 밀려 있거든요. 네. 거기 있는 수많은 심각한 사례들과 이 EBS 까칠남녀를 어떻게 과연 처리하는지 진짜 두고 볼 일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후속 보도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저와 배나연 활동가가 열심히 연기를 했던 그 하나은행 문제 있잖아요. KB 하나은행의 그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에 막 기자회견도 하고 공론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B 하나은행 노조에서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뭐 연대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고요. 아무튼 미디어 오늘 그 보도 굉장히 정말 좋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 저희가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나쁜 보도 스크랩. 오늘 항상 그렇듯이 배나은 활동가가 먼저 어제 사실은 나은 씨가 저에게 보고서를 3개나 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상해. 아니 분명히 일일 브리핑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제? 근데 막 정말 아무튼 어제 우리 미디어 스크랩 이거 방송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휙 하면서 막 계속 보고서가 나왔어.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요. 어제 그걸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것만 제가 본 것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려 있어서 내일 모레 내내 베나베나 쇼를 하고 뭐 뒤집어서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지금 최근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이 15일 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된 소식들을 사실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다. 노다지가 나올 것 같다. 모란봉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엉뚱한 데서 좀 터졌습니다. 요번에 그 북측 대표단에 현송월 모란본 악단장이 포함이 되었다는 소식이 단장이죠, 단장. 들려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보도들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네. 이분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상당수 언론이 현송월, 김정은 옛날에 사귀었었다. 애인설 이거를 적어줍니다. 김정은 옛 여자 뭐 이렇게 옛 여인 첫사랑 막 이런 멘트까지 나옵니다. 연애설 같아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방송 보도보다 신문 기사에서 좀 심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보고서 들을 때는 동아일보가 안 했다고 드렸는데요. 아무리 봐도 동아일보가 안 했을 리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찾아봤더니 했어요. 네, 역시 촉이 살아 있어요. 네, 사실상 6개 주요 일간지가 김정은 애인설을 다 얘기했습니다. 현송월을 언급한 보도에서. 특히 제일 심각했던 건 저는 경향신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도 제목이요. 오늘 판문점 오는 김정은 옛 애인설 현송월. 이게 보도 제목입니다. 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옛 애인설, 설이에요. 옛 애인도 아니고 그거를 지금 부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스운 건 경향신문이 취재를 했더니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는 취재 결론이 났어요. 근데 왜 그런 제목을 왜 보도를 제목으로 뽑은 거야 왜? 그럼 왜 취재?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취재 결론이 뭐냐면 이 뒤에 하지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 단장이 김 위원장의 옛 애인이라면 부인인 리설주가 현 단장이 중책을 계속 맡으면서 남북예술교류 전면에 나서도록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잖아.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그냥 이것조차도 설인데 그나마 검증해봤더니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걸 제목으로 쓴다? 아,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경향신문만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다 했다고 했죠. 한겨레 마찬가지고요. 한국일보도 비슷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일단 이걸 전해요. 그런 다음에 가능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덧붙여주는 거예요.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가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아닐 것 같다고 말한다면 조중동은요. 그냥 소문만 말해줘요. 옛 애인 설이다. 이렇게. 방송사 중에서는 TV조선하고 MBN이 저녁 종합 뉴스에서 관련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TV조선 같은 경우는 제목에 또 넣습니다. 김정은 옛 애인, 가수 출신 노동당 간부. 요 보도입니다. 근데 신동욱 앵커가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 가수 출신으로요. 노동당 간부가 된 인물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이게 왜 특히라는 말로 부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아닌 김정일의 애인이었으며 리설주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신임을 얻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기사가 이 보도가 좀 눈에 띄는 게 보도 제목에도 김정은 옛 애인이 들어가 있고요. 앵커도 이렇게 말하고요.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요. 방송 자막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옛 애인. 이라는 것들. 네. 되게 관심 많은가 봐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죠. 네. MBN 같은 경우도요. 현송월은 누구라는 13일 보도에서 김정은 애인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현 당장의 이제 북한 내 입지에 대해서 다른 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최일구 앵커가 기자를 향해서 약간 웃음기 섞인 말투로 그런가 말이죠. 현송월을 둘러싼 이제 갖가지 이제 연문설이 돌고 있는데 먼저 김정은의 옛 애인 중 한 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놓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되게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기자가 이거 당사자들만 아는 문제인데 아니라는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자가 뭘 또 얘기하냐면 이 밖에도 현송월은 김정은이 아닌 김정일의 애인이었다. 또 난리 났어. 김정은 부인 리설주와 뭐 어디서 만난 친분 덕분에 신임을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면서 이번엔 다른 가십을 소개를 해줍니다. 기자가. 왜 저러는 걸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근데 만약에 언론이 단순히 뭐 현 단장의 북한 내 입지나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 인물인지를 말하고 싶었다면 이 사람이 굉장히 파격 승진했던 어떤 행보라든가 전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말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재밌잖아요. 권력자의 애인, 다 클릭수 노리는 연애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심지어 그 팩트 체크라고 말을 덧붙여준 부분도 웃기죠. 리설주가 질투하기 뻔한데 가만뒀겠냐? 뭐 이런 말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도를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부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더 나아가면
이게 북한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또 나왔을까? 네. 라는 생각도 맞아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그동안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할 때 출처 정보를 유독 정확히 밝히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했던 거에 어떤 연장선상이다. 현송월이 언론중재에 뭐 걸지 않을 것이고 문제제기 하지 않을 것이고 네. 총살당했다고 써도 문제제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분 그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네, 그래서 그런 좀 고질적인 습관이 이번에도 발동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급한 행태죠, 사실은. 그래. 지금 이 판국에 현송월이 김정과 김정일과 사귀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저급한 보도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신문은 지금 사실 보고서 나온 게 파리바게트 노사 간 합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 8단체라고 하는데 아무튼 주체가 모여서 한 합의라는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세계에 없을 파리바게트 8자 합의. 8명. 노사가 정치판 이게 제목이에요. 노사가 정치판이냐? 굉장히 화났네요. 합의한 것 자체가 너무 싫어. 이걸 왜 합의해? 속상해. 저런 식으로 고용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부려먹어야지 이런 지금 태도죠. 근데 이게 제3자 합작법인으로 간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당사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맹점주 협의회 외에 시민사회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협상회를 중재하는 역할로 참여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왜 노사만 하게 놔두지? 왜 니네들이 자꾸 감나라 배추나라 하는 거야? 막 이 대추나라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가 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씩씩거렸는데요. 사실 되게 이게 무식한 소리라는 거죠. 세계에 없을 뭐 유례 없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노사 합의는 사실은 굉장히 그냥 노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죠.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그 세계적으로 다 유례가 많이 있는 일인데 자기 혼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흥분해서 요즘 제가 보기에 조선일보가 그동안 역대급으로 최근 했던 짓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선생님들 민원연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제 약간 민원연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 같은 것을 이제 잠깐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가 조선일보가 정말 너무 심하다 요즘. 정말 최고로 심하다. 그런데 이게 저러다가는 저렇게 그러니까 논리도 없고 너무 심하게 저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자기네 무덤을 팔 것 같다. 이게 너무 무리해서 그러니까 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막 억지를 부려도 너무 부리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나 이때는 좀 한가하게 일을 했다면 그냥 이렇게 누리는 자로서 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자기가 야당이잖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유한국당과 완전히 내가 야당으로서 겪는 서러움을 막 분노를 막 표하면서 사설가 이게 예전에는 사설 위주로만 했다면 지금은 기사에서도 그냥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도 이제 이 신문 모니터를 좀 더 오히려 더 해야 될 때라는 그런 판단을 아무튼 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굉장히 억지를 부리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미디어 오늘 이날 많은 미디어 비평지들 그리고 많은 여론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특히 조선일보가 지금 확 맛이 간 지점이 맞아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이 주제를 기점으로 맛이 확 갔어요. 정말 여기 우리가 더 이상 후퇴할 곳은 없다. 약간 그 배수의지를 친 것처럼 목숨을 걸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 정부는 실패했다라고 막 홍보를 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가 최저임금을 빌미로 이 정부에 대한 어떤 공격, 왜냐하면 이제 자영업자 이런 걸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 정부에 대한 공격을 이제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것 같지만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인가 전술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쭉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종편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방송을 안 하는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뭐죠 이 반응은? 아니 후보를 줘야지 선택을 하지. 아니, 내가 그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처장님의 표정은 처장님 알잖아 뭘 줬는지. 나는 그런가요? 모르고. 예,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재미있는 김정은의 옛 여인을 포함한 남북회담 관련. 좋네. 예. 좋은 주제. 그리고 또 하나는 EBS 까칠남녀 여성 혐오 발언을 하는 종편.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해드릴까요? 둘 다 김정은 얘기 나온 김에 그거 예, 먼저 하시죠. 알겠습니다. 둘 다 그거 해주세요.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만 할 거예요. 예. 둘 다 해주세요. 예. 자, 남북회담이 이제 1월 9일 날 열렸기 때문에 그 이제 당일을 기점으로 지금도 보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네. 또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무 접촉이 이제 어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아까 보도들은 사실 역시 보도라서 조금 얌전한 면이 있다. 지금 이 시사 토크쇼 넘어오면은 말도 못해요. 일단 김정은의 옛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일단 그거를 약간 이렇게 집단 형식으로 바라고 있고 그 외에도 진짜 말도 못할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말도 못할 얘기를 오늘 해주시나요? 정말 저는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해도 돼? 정말 심한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심지어는 종편도 아니에요. 연합뉴스 TV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 뉴스 그러니까 보도 전문 채널들이 더 심하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네. 저번에 YTN에서 소개해드렸다면은 이번엔 연합뉴스 TV인데 연합뉴스 TV가 1월 9일 날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이게 아침 한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3시 반쯤에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 TV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거기다 이제 생중계 카메라 대놓고 생중계를 하면서 대담을 나눴어요. 네. 그래서 연합뉴스 TV도 이제 뉴스 특보를 구성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연합뉴스 TV 뉴스 특보 한 오후 4시경, 그러니까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제 회담 결과가 막 나오니까 급박하게 막 대담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인균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요. 남북 문제 나오면은 네. 갖은 썰과 네. 갖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남북 대화에 대한 굉장히 그 거부감을 보이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늘어놓은 썰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이분들이 집중한 게 김여정이 오느냐 마느냐예요. 여동생이요? 예, 여동생.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안 온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스스로도 가능성이 낮다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올지 모르겠지만 대표단을 누가 이끌지 그 부분이 굉장히 남북 관계에 좀 뭐랄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까요? 왜냐하면 김여정이 온다면 백두혈통으로 처음 오는 거고요. 지금 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일단 뭐 대부분의 관측인 같은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라고 묻습니다. 신인균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 북한이 이번에 확실한 어떤 그 자신들의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의외로 김여정 카드를 뽑아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예를 들면 모란봉 악단이 온다든지 또 미녀 응원단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미녀. 자, 그러면서 갑자기 미녀 응원다고도 얘기가 넘어가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구만. 그러니까 이분은 김여정이 오는 가능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모란봉 악단 말고 다른 게 더 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미녀 응원단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지금. 그래서 분명 앵커의 질문은 김여정이 오느냐 마느냐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미녀 응원단이 올 것이다. 그 미녀 응원단이 오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 그 여자들이 오면 또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넓게 본다. 넓게 열어놓고 본다. 야, 미쳤네요. 여기부터 이상해지죠? 네. 이거 미쳤네요. YTN 사장 되시겠네요. 자, 연합뉴스 TV예요. 자, YTN 사장님, 뭔 얘기 하나 했네. 자, 여기부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렇게 여자들이 오면 우리 입장에서 저렇게 예쁘고 가녀린 여자들이 잘 또 웃고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냐? 이분 음주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격해야 된다 그러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건가? 또 저렇게 예쁘고 가녀린 여자들이 오는데 저런 나라를 우리가 제재한다 그러면 저런 여자들을 못 먹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 공산당이 노리는 당연히 또 여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 넓게 열어놓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입장에서 저렇게 갸녀린 저런 예쁘고 갸녀린 여자들이 있는 저런 나라를 또 저런 잘 웃고 아주 저런 나라들을 우리가 공격한다면 이거 공격해야 되는 건가?
또 저런 나라를 제재해서 저런 여자들을 못 먹고 힘들게 만드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공산당 선전선동술인데 그걸 위해서 의외로 김여정 카드를 뽑아들 수 있지만 아니 본인이 지금 거기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너무 진정성 넘치게 지금 바로 어마어마하죠. 네. 야, 저는 이거를 생방송으로 보면서 몇 번을 돌려봤어요. 도대체 아니야, 이거 내가 받아들인 게 오해를 한 것일 것이다. 뭔가 다른 이 눈에 음란마귀가 꼈을 것이다. 난 정말 연합뉴스 TV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 근데 자체가 뭐 여기에 대한 제재나 뭐 이런 없어요. 게 없어요. 네. 앵커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북한의 전술이라는 것이군요 하면서 넘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발언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지만 저는 이거를 보고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되게 제 자신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일종의. 왜냐면 우리 국민이 미녀 응원단이 오면 이 미녀 응원단의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용어인데 아무튼 응원단이 오면은 우리 국민이 예쁘고 가녀리고 잘 웃으니까 속아 넘어갈 거란 얘기거든요. 공격도 못할 것이고 제재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 정말 응원단이 되면 안 되겠네요. 사망각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 방식으로 모욕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외에도 문제 발언은 많지만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세서. 네. 그리고 이제 TV조선으로 넘어가 보면 TV조선은 1월 10일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참관단과 이제 현송월 씨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참관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참관단이 파견된 적이 없어요. 북한이 한 서너 번 왔어요.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참관단이 처음 오는 거라서 도대체 이제 그게 정체가 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언론들이.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과 같이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밝힌 바에 의하면 말 그대로 참관하러 오는 거예요. 올림픽을 어떻게 여는지, 시설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거 이제 배우러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별의별 진짜 종편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염탐꾼이다 막 참관단은 염탐꾼 이게 막 자막으로 나와요. 진짜 토크쇼에. 아무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보러 오겠다고 하고 오러보는데 염탐꾼이라 이거야. 심지어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또 내일 소개해드릴게요. 아무튼 재밌는 발언들 많아서. 근데 이 TV조선 보도본부 하나에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성섭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여정이 진짜 오나요? 거기에 옛날에 사랑했다고 하는 현송월 단장이 이제 모란봉 악단 단장으로 오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물어봐요. 네가? 제가요? 제가 아니고 엄성섭 앵커가. 네. 그러니까 김미선 앵커가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예술단 파견을 북한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란봉 악단이 아마 올 텐데 옛 여인으로 불리는 현송월 단장 올지 주목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통상적인 발언을 하고 넘어가는데 엄성섭 앵커는 그 김정은의 옛 여자라는 이 이슈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이분이 계속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김정은이 사랑하는 여자들이 과연 올 것이냐. 갑자기 여자들로 바뀌었어. 갑자기 현송월 얘기하다가 지금 김정은이 사랑하는 여자들이 과연 올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동계올림픽 종목이 약해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한다면 바로 이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김정은의 옛 여자들을 굉장히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보다 김미선이가 너무 짧게 얘기한 거야. 자기가 몇 마디 더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다음 주제가 북한이 이제 동계올림픽에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기로 돼 있는 거야, 대본상에. 그잖아요? 시간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분이 김정은의 옛 여자들이 오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런데 북한은 동계올림픽에 굉장히 약하다. 이런 황당한 발언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제가 몇 번을 돌려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 소리라는 거에서 몇 번을 돌려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이상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방송으로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겨요. 저 욕망과 어떤 방송 책임감 이런 부분이 싸우는. 아니 근데 종편은 이 성적인 이야기 나오면은 특히 이제 누구랑 사귄다더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완전 흥분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아마 방송 보도들도 비슷할 텐데 이 북한 남북 회담 가지고 각종 음모론으로 그러니까 이 남북 회담의 성과와 어떤 그 남북 해빙기 이런 것들이 되게 약간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썰들로 갈등이 조장될 것처럼 방송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종편이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방송에 음모론이야. 뭐 예를 들어서
리선건 위원장이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로 왔었잖아요. 그 리선건은 허수아비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예 네? 그 시사 토크쇼의 그 한 꼭지 자체가 이제 시사 토크쇼는 이렇게 빠밤 하면서 주제를 하나 쾅 이렇게 자막으로 박아주고 대담을 하잖아요. 그 꼭지 제목 자체가 리선건 허수아비 막 이런 거예요. 가짜 인물을 세웠다. 가짜라 이거야. 그 사람은 대표가 아니고 사실은 뒤에서 그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김영철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리선건 허수아비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빠밤 하더니 막 참관다는 염탄군 막 이런 거. 이런 걸 대놓고 해요 그냥 방송을. 근데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 다 썰이야 다 썰. 예, 아무튼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종편이 참 재밌는 방송을 하고 있다. 네. 제가 갑자기 옛날 모니터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옛날에 TV조선 황금펀치 그러니까 2015년 1월에 저희가 이제 한겨레 20이라고 맹활약으로 이제 폐지된 프로그램이죠. 한겨레 20이라고 공동 돈도 하나도 없을 때 이걸 집중 모니터를 한 적이 있어. 전 방송을 전체를 내용을 이렇게 주제만 분리한 게 아니고 전체를 그냥 다 보고서로 썼거든요. 근데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이게 유형별로 나누기만 해도 한 10가지 유형이 막 나눠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봉규 씨가 황금펀치의 이봉규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김여정 씨에 대해서 살짝 마시간 제정신이면 저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요 제가 뭐 정신과 의사는 아닙니다만 주변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살짝 마시간 사람이 많습니다. 정규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이 저희 학교 때도요 평상시 행동은 이상해요. 공부만 잘해요. 김여정이도 똑똑은 했는데 행동이 오죽하면 북한 주민들이 삔또라고 북한말로 맛이 같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근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자기들 보기에는 아무튼 북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도대체 이 얘기를 한 맥락이 뭐예요, 근데? 갑자기 김여정을 이렇게 욕한 이유가?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다는 거죠. 내 말은 김여정과 이설주 이런 그 여자들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물론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그 이설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북한에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금성학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그 학원의 학생들이 북한 고위층의 비밀 파티에 동원되고 있대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금성학원의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딸이 간택되기를 바라고 있대. 근데 이 내용을 열심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돌아온 저격수다 생각나죠? 네, TV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김필재 씨라는 분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금성학원 말이 금성학원이고 예술 배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간택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쁨조로 가는 거를 당연하게 여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들이 그것을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신혜식 씨 되게 또 이분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분인데 안 나옵니다. 네, 이분이 북한은 저거를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왜냐? 저런 자리에서 좋은 당간부 만나서 연애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신분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언제 나는 저런 자리에 가볼까? 아마 북한에선 그렇게 교육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술자리에 끌려가는 거. 또 그렇게 해서 퍼스트레이디가 된 이설주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라는 것이 한마디로 타락했고 그 타락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한마디로 이게 조폭 집단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 얘기. 이게 근데 되게 심각한 방송들이네요. 그럼요. 예전에. 왜냐면은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나름 있는 게 그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방송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살짝 보고서 옆에서 엿보니까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런 일이 있어서 북한 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원한다. 사실은 원한다. 근거가 없는 지금 낭설이죠. 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북한의 기쁨조 역할을 김정은이나 간부들에게 충실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 신혜식 씨가 더 나가서 되게 원한대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부모들은 어차피 보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 간부를 만나게 되면 집에 오는 물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모들은 자식을 못 본다. 금성학원에 가면 못 본다. 그런데 나한테 물건이 달라진다. 나한테 오는 물건이 달라진다. 더 좋은 물품도 돈도 오게 되고 내 딸이 누구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신분 상승이 되는 거니까 되게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게 도대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추측을 굉장히 하면서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그런 말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북에서는 이런데 뽑혀가는 것을 거부감을 안 느낀다. 왜냐 뭐 누구 파트너가 됐다 그러면 뒤를 다 봐주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뭐 어디 간 게 아니다 보니 그 사람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 방송이다 보니 지금 이게 남북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이 사람들은 주제를 이 사람의 어떤 뒷이야기 이런 걸 캐내는데 아마 집중해서 보도가 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얘기가 높습니다.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 연합뉴스 TV의 이 황당 발언이 거의 탑이다. 예, 뭐 예쁘고 가녀린 여자들이 오면은 공격도 못하고 제재도 못할 것이다. 뭐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데. 예.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니까 웃기다는 거죠.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참 말하기 어렵다. 아무튼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되게 많은 내용을 다 심의를 넣었지만 아무것도 된 것은 없다. 네. 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지 안 하려고 빨리 해요. 뭐래요? 그 까칠남녀 자기가 본 그냥 간단한 소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짧게 할 수가 없는 게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패널이 5명 중에 4명이 그 이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거의 거리낌 없이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길게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가 관련 내용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일단은 우리 이정일 PD가 아프다는 소식 때문에 댓글이 제가 어제 올렸잖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최장입니다 하면서 제가 올렸더니만은 댓글로 올리셨군요. 네, 올렸죠. 왜냐면은 기다리실 텐데 너무 방송이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만은 제 12시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기 이 말이 제일 웃겨. 이정일 PD 주가 상승. 김어준님께서 네, 저희가 주가 상승 김수영 PD를 영입해서 주가를 좀 떨어뜨렸습니다. 네. 자, 처장님 이번 주 방송 쭉 쉬어도 좋으니 몸들 좀 챙겨주세요. 제일 튼튼해 보이던 PD님이 아프시다니 푹 쉬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흐흐. 나으시고 건강할 때 하시면 되죠. 근데 들을 게 없으니 허전하긴 하네요. 이정일 PD님 푹 쉬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푹 쉬세요. 참 아주 진짜 주가 상승했습니다. 우리 언론계의 희망이자 자산인 우리 민원연의 모든 분들 아프지 마세요. PD님 하루가 모자라지 않으실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이 말이 좀 또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살자고 방송 듣고 우리가 올바르게 나가자고 방송 듣는 겁니다. 방송보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부디 민원연 분들 제발 건강부터 챙기시길 바랄게요가 아니고 네. 잘할게요로 오타를 쓰셨는데 네, 옥수수 요양처님이 써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이거 듣다가 또 울컥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봐야 될 댓글도 있네요. 네. 모두들 수고하시며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항상 박수 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네. 저희가 웃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말하고 있는 사람의 오디오가 웃음소리에 묻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웃을 때는 네. 얼굴을 뒤로 빼라는 네, 지금. 그래서 마이크에서 좀 피해서 웃으셨으면 좋겠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깝쳐가지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급진 표현만 이렇게 사용하실까. 처음 뵙는 분도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크바나 80님인데 이분도 이 PD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돼서 처음 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PD님이 아프니까 이 새로운 분들이 또 댓글을 다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미령곰탱님께서 강규영 씨 그냥 사적 사용한 돈 뱉어내고 감방 가야 될 텐데 말이죠 라고 하면서 기사를 문 대통령 상대로 해임 중단 신청한 강규영 전 KBS 이사가 기각됐다. 이 내용을 올릴 때 해임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행정법원에서 기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신 해임된 거 맞아요라고 이제 법원이 확인을 해줬는데 요거를 이제 올려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약간 생략한 소식 중에 하나라 이게.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밑에 3399님이 그 국정농단보다 코인 규제 더 나빠 이 TV조선 보도 캡처를 제보로 올려주셨는데요.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 요 보도 포함해서 요거 비슷하게 비트코인 이거 뭐라 그러지 가상화폐 관련 문제 보도들 보고서 이미 드렸습니다. 이거 근데 보도 제목이 뭐 이딴 식입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아니 이거는 TV조선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이 정도 되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거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 예. 저희가 보고서가 곧 나가니까 또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뭐 다들 저희 지난주 방송에 대한 이 미령곰탱님께서는 오늘 봉봉선의 활동가님께 크크를 붙입니다. 오늘도 크크를 붙입니다. 네, 제가 또 뒤끝을 부렸더니 크크를 붙이셔주셨군요. 미탈 NG만큼 재미있는 종편대찌 NG라고 해서 저희 종편대찌 맨 뒷부분에 이렇게 NG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나 한 번도 못 봤네 또. 또 안 봤지 또 자기 방송을 안 보는 저는 관심 없어요 저한테.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예, 뭐 제가 여기 댓글에도 썼지만 우리 이정희 PD가 저희 민원연에 와서 방송 시작한 다음에 개인 사정으로는 한 번도 방송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체로 같이 휴가 갈 때만 그때만 빠지고 또는 저희가 이제 일부러 짜고 셋이 다 같이 휴가를 가거나 우리가 여름 휴가를 잠깐 며칠이라도 그렇게 갈 때 이외에는 일절 본인의 사정 때문에 휴가를 쓰지 못하고 쭉 왔는데 그거를 제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배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희 PD가 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못하게 된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고요, 마음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영 PD를 이제 이렇게 긴급 투입을 해서 이정희 PD가 좀 쉴 때도 마음이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향후 뭐 정 안 되면은 그냥 우리가라도 해서 내가 저거를 배워서라도 내가 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휴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셋이서 하기 때문에 휴가를 가도 또 제가 없어도 둘이서만 하면 된다라고 대안이 있거든요. 우리는 출연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정희 PD는 혼자서 그동안 그 부담을 계속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참 생각이 짧았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어제 방송이 안 나갔는데도 아쉽다는 그렇다고 또 너무 무관심하고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그럼 또 우리가 서운하거든요. 근데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고 거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오늘 또 많은 실수를 했는데 이제 수영 PD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내일도 이미 할 게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아마 아주 꽉 차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